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어린이와 관련된 음악입니다. 클래식 곡들 중에서요, 어린이를 주제로 한 혹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곡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한번 그 중에서 몇 곡을 같이 들어보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비제의 아이들 놀이입니다. 어린이의 놀이라고도 하는 곡입니다. 비제는요, 1800년대에 태어나서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였어요. 비제의 아빠는 성악가였고 엄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음악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좀 물려받았나 봐요. 10살일 때 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작곡을 배웠고, 그 다음에 17살일 때 이미 교향곡을 완성했대요. 사실 이제 비제는 오페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카르멘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곡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네, 뭔가 익숙하죠? 네, 이게 카르멘이라는 오페라의 서곡,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이 아이들 놀이라는 곡은요, 피아노 곡 12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아이들 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12곡들이 진짜 다 여러분들이 하고 노는 놀이입니다. 인형놀이, 회전목마, 술래잡기, 말타기 놀이, 공놀이, 비누방울 놀이, 이런 것들이 그 12곡의 각각의 제목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배경음악으로 듣고 있는 이 흘러나오는 곡은 어린 신랑 신부, 꼬마 신랑 꼬마 신부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의 곡인데, 이렇게 피아노 곡 12곡도 있고요. 그 다음 비제가 이거를 또 관현악곡으로 편곡도 했어요. 한번 이 꼬마 신랑 꼬마 신부를 관현악으로 편곡한 곡은 어떨지 짧게 한번 동영상 같이 감상해 볼게요. 지금 이 연주를 한 오케스트라가 사실 그냥 이제 아직 학생들이 한 오케스트라여가지고 이렇게 연주가 엄청 매끄럽진 않았는데, 어쨌든 곡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뭔가 예쁘장한 그런 매력이 있죠? 네, 두 번째로 들어볼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돌리 스위트입니다. 가브리엘 포레는 조금 생소한 작곡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아예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비제랑 마찬가지로 프랑스 작곡가였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을 쓴 걸로 유명해요. 서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든 사람의 감정이 잘 담겨 있고, 그리고 이걸 감상하는 사람의 감정도 건드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곡이 유명한데요. 가곡은 뭐냐면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가곡을 확립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돌리 스위트라고 했는데 돌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가브리엘 포레의 이웃집에요, 성악가인 엠마 바르닥이라는 그 부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인 거죠. 그리고 그 엠마 바르닥의 딸인 돌리가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포레가 그 바르닥 부인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웃집에 좀 자주 놀러 갔대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귀여운 거죠. 딸 돌리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돌리를 위해서 곡을 쓴 겁니다. 스위트는 뭐냐면 모음곡이란 뜻이에요. 여러 곡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스위트라고 해요. 그 우리 달콤한 거, 달달한 거 할 때 스위트가 아니고 모음집이라는 뜻의 스위트입니다. 아무튼 이 곡은 이제 피아노 모음곡이고요. 6곡이 들어있습니다.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자장가, 돌리의 뜰, 키티의 왈츠, 상냥함,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제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장가 같은 경우에는 돌리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쓴 그런 곡이고, 그 다음에 돌리의 뜰은 새해를 맞아서 새해 선물로 쓴 그런 곡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자장가예요. 곡이 굉장히 달달하죠. 참고로 이 곡들은 전부 다 듀엣곡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같이 치는 곡들이거든요. 한번 그 3번 돌리의 뜰을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같이 연주하는 영상 볼게요. 네, 그 다음 곡은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라는 곡입니다. 다른 말로 어린이 차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그 가브리엘 포레가 이웃집 엠마 바르닥 부인네 집에 자꾸 놀러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웃집 성악가 엠마 바르닥 부인이 바로 이 드뷔시와 재혼을 했습니다. 약간 삼각관계 스멜이 나죠. 이 엠마 바르닥과 드뷔시가 결혼을 해서 또 새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애칭이 슈슈였대요. 드뷔시가 이 딸인 슈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딸한테 음악적인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세계는 그 딸인 슈슈한테 바친 곡이고요. 제목이 어린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가 바라본 세계, 어린이가 바라본 세상을 음악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돌리랑 마찬가지로 총 6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보의 자장가, 여기서 진보는 그 슈슈가 가지고 놀던 코끼리 인형이래요. 그리고 어린 양치기,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눈송이가 춤춘다, 이런 벌써 제목부터 좀 귀엽죠. 근데 사실 제일 유명한 곡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골리웍의 케이크워크라는 곡입니다. 골리웍이 뭐냐면요, 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요렇게 생긴 인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흑인을 약간 좀 인종차별적으로 묘사한 그런 인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인형을 더 이상 뭐 가지고 놀거나 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인형을 많이 가지고 놀았다고 해요. 그 케이크워크는 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리웍이 케이크워크라는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묘사한 곡입니다. 곡이 굉장히 정말 인형이 춤을 추는 것처럼 통통 튀고 좀 신나기도 하면서 유쾌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마지막 곡은 슈만의 어린이 정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오늘 배운 곡들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일 거예요. 네, 슈만은 독일의 작곡가였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배운 나머지 3명 작곡가가 전부 다 프랑스 작곡가였는데요. 네, 이 슈만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 또 그 당시에는 지휘자 활동도 했는데요. 동시에 글을 쓰는 평론가,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쇼팽이나 브람스, 베를리오즈, 슈베르트, 이런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다른 훌륭한 작곡가들을 그 당시에 발굴해서 소개한 걸로 유명해요. 물론 본인 자신도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였고요. 주로 이제 피아노 곡이나 가곡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어린이 정경은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가 어린이 입장에서 바라본 세상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이 정경은 어른이 다 되어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는,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음악으로 나타낸 그런 곡입니다. 총 1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물론 이제 이 곡들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짧긴 한데 어쨌든 이 훌륭한 명곡들을 그냥 며칠 만에 후루룩 다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수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깔끔한 그런 선율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어린이 정경 중에서도요, 독보적으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7번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바로 직전에 나왔던 곡은 1번 곡이에요. 미지의 나라 또는 미지의 세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1번 곡이고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이 7번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꿈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서 익숙하다고 느끼셨을 수가 있는데요. 곡이 일단 굉장히 아름답고 평화롭고 나른한 그런 분위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뭔가 서글프고 아련한 그런 슬픈 분위기도 또 가지고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심심찮게 사용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네 작곡가의 어린이와 관련된 음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곡들 중에 적어도 한 곡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그런 곡이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